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멤버분 질문이 있어서 댓글 읽어드려 볼게요. 희망 분야는 식물 유전학이래요. 유전학인데 이제 방송 보면서 제 방송 보면서 이 정도면은 교수님께서 연구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보실 정도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질문은 외국계 한국 기업과 한국계 미국 기업 어디가 더 낫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물어보시는지에 대해서 일단 그 이유가 좀 궁금하네요. 왜냐면 사실 미국 진출할 때 가장 좋은 회사는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미국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이 가장 좋아요. 왜 그러냐면 당연하겠죠. 그래서 미국 내국인이 유리한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겠죠. 왜 그런지 계속 설명해 드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미국 내국에 있는 미국 회사가 이제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연구 기술을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최강이겠죠. 근데 미국에는 미국 내국인들로만 이루어진 회사가 있기도 하지만 미국 내에는 한국계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 회사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한국인 사장이고 임원들도 다 사장이고 사장이 한국인이고 임원들도 다 한국인이고 그 회사의 대부분의 이제 직원들이 한국인인 회사, 그 소위 말하는 한인 회사라고 하죠. 한인 회사. 근데 이 한인 회사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불려지는 게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내국인이 안 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미국 내국인이 왜 안 올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국 회사들 중에서 보면은 사장님이 뭐 인도 사람이고 대만 사람이고 뭐 아프리카 사람이고 뭐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에 대만 사람만 오고 인도 사람만 오고 아프리카 사람만 오지 않잖아요. 그냥 미국인들이 모두 오는 회사라면은 그건 미국 회사예요. 단지 사장이 이제 인도에서 유학 온 사람이 좀 공부를 잘해서 사장까지 올라간 거고, 대만에서 유학 온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사장까지 올라간 거고, 아프리카에서 유학 온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이거는 미국 회사예요. 근데 이 한인 회사, 굳이 이제 미국에 있는 한인 회사 혹은 한국계 회사라고 불리는 회사는 어떤 회사들이냐면 한국 이민자들이 만든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를 돌리는 가치관이 컬처가 미국의 평균적인 컬처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입사했다가 뭐야 왜 이래 하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랑 똑같이 한국적인 컬처로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뭐 야근 주말 근무에다가 그 한국 대기업이랑 똑같은 그 컬처 있잖아요. 그런 컬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미국인들이 잘 안 오겠죠. 너무 어색한 컬처라서.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인들로만 가득 차 있는 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회사 가면은 미국의 어떤 흐름을 읽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별로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제가 그러면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미국 회사가 최고예요. 미국 대학원 갈 때는. 자, 근데 이제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 회사를 바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잖아요. 뭐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비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미국 회사가 한국에 지사를 세울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한국을 서플라이 체인화하기 위해서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는 본사가 있고 이제 한국에 지사가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 그런 데 가시면 돼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이나 2주에 한 번씩 미국 본사랑 회의를 합니다. 요걸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본사가 흘러가는 방향을 읽으면 돼요. 본사가 저런 걸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 연구 피스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무 좋아요. 아시겠죠? 저도 그래서 학부 때 저 별로 그렇게 공부 못했어요. 학점 안 좋았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렇게 명문대 박사까지 오게 된 이유는 연구 핏을 굉장히 잘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서 학부 마치고 제가 인서울에서 학부 나왔거든요. 자교에서 자꾸 석사 하라는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교수님한테 유학 상담 가면은 뭐 결론이 이거야. 야, 미국에서 박사만 하면 돼. 석사는 우리 랩에서 하고 가. 뭐 요렇게 꽂혀요. 요게 이제 왜냐면 자교생들이 워낙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있던 학부는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교수님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자교 학생들이 다 미국 유학을 가버려. 대학원 가고 싶은 애들은. 그러면 자교 학생들이 석박사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막 한국에서 랭킹 1등 하는 학교 애들이 우리 학부 안 왔거든요. 걔네들도 걔네들의 그 꿈이 있는데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지방대학교 출신들이 이제 한국은 좀 학벌 사회니까 학벌을 좀 올려보기 위해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인서울에 있는 학교에 석박사 과정을 채우는 거예요. 요런 구조로 막 가고 있어가지고 교수님들이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자교생들이 안 들어오니까. 자교생들 입장에서는 막상 자교를 갈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다 유학을 가버리는 거예요. 요런 분위기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교수님한테 막 이렇게 추천서나 뭐 유학 상담 가면은 맨날 교수가 석사 찍고 가라, 석사 찍고 가라, 맨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저는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서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외국계 회사가 있어요. 외국계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제 프라이버시 때문에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프랑스 파리에 본사가 있는 회사였어요. 프랑스 파리에 본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의 한국 지사였어요. 그 회사가. 하지만 이 회사가 프랑스 회사였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본사에 있는 회사는 되게 유명한데 한국에서는 그닥 안 유명한 이런 회사였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있을 때 연구핏을 제대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학부 다닐 때 친구들이 한국 대기업을 가라고 다들 그렇게 말했거든. 당연히 한국에서는 한국 토종 대기업, 한국에서 넘버원 하는 토종 대기업 가야지 뭔 소리냐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뭐 한국에서 계속 살 사람들한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프랑스 회사를 갔던 이유가 이제 연구 핏이 프랑스 회사에 있을 때 미국 진출이 더 유리할 거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면 서양 사회에 본사를 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예측이 맞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저에게 펀드를 준 교수가, 제 석사 때 지도 교수가 그 프랑스 이민자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 회사가 파리의 프랑스의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기 때문에 제 이력서 딱 보고, 이력서 딴 건 다 쌩까더라고요. 쌩까고, 너 파리에 있는 이 회사 다녔었어? 너 파리 살았었어?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이거는 파리에 있는 회사가 본사고 저는 한국에 있는 지사를 다녔었고, 하지만 파리에 뭐 출장 갈 기회나 그 파리에 있는 본사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종종 있었고, 그리고 파리에서 온 프랑스인들이 한국의 주재원으로 나와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어떤 그 프랑스와 본격적으로 좀 연구하고, 또 그 프랑스 회사가 글로벌 대기업 중에 한 곳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른 뭐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뭐 이런 전 세계 국가들과 같이 일할 뭔가 기회들이 있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공용어는 영어를 썼었다. 영어로 서로 이메일 주고받고 영어로 얘기하고 뭐 그런 분위기였다. 프랑스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었다. 뭐 이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때 교수가 저한테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저를 뽑았어요. 그리고 왜냐면 그 사람 프랑스 이민자 출신이니까 이 사람은 프랑스에 대한 어떤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국뽕이죠. 하여튼 프랑스 국뽕을 이용해서 제가 석사 랩에 붙었어요. 근데 같은 원리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게
미국에 본사가 있고 그 미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에 한국 지사를 가라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 진출에 훨씬 유리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국계 회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외국계 회사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외국에 이제 특히 미국의 본사가 있는 회사 혹은 유럽의 본사가 있으면서 그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미국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대기업의 한국 지사에서 일하는 게 한국에서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영국핏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어떤 행위가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제가 이런 조언을 제가 아는 지인에게 해줬어요. 한국에 지인이 있는데 미국 되게 가고 싶어하는 지인이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는 명문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 조언을 듣고 수원에 되게 조그마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수원에 한국 수원에 보면은 직원 20명도 안 되는 스타트업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스타트업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는 회사의 한국 지사예요. 한국 지사기 때문에 인원이 한 20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는 비즈니스는 뭔지 뻔하죠. 그 미국 실리콘밸리 본사에서 만든 제품을 한국 수원 일대에 그런 반도체 회사 많잖아요. 여기다가 납품하기 위한 영업사원들이 있는 그런 회사였죠. 근데 여기를 다니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미국 테크놀로지를 쭉쭉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소식이 빠삭하게 되죠. 그래서 그 친구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거기 실리콘밸리에 본사가 있는 미국 회사의 한국 지사에 있었는데 그 경력을 쌓아서 실리콘밸리에 오게 됐어요. 실리콘밸리에 다른 회사에서 영입 제의를 받아서 오게 됐어요. 이런 원리예요. 이해 가셨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렇게 이제 시작했던 거는 이제 저도 그런 식으로 시작했었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 사람의 공감대를 얻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감각을 좀 익히기 위해서는 뭐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뭐 사실 정치의 원리도 다 그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각을 좀 익히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님도 한번 인생에 한 번쯤은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무엇에 끌리고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게 되면 그게 인생의 큰 성공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뽕 테크놀로지를 안 씁니다. 방송할 때 미디어 테크놀로지로 아주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예를 들면 한국이 잘하는 거, 한국 반도체에 딱 놓고 국뽕을 띄우면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이제 미국을 턱밑까지 추격했으며 전 세계를 제패할 것입니다 하면은 조회수 쭉쭉 올라요. 뭐 지금쯤 한 10만 명 넘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사람들을 진정 도와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돈 버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뽕 테크놀로지를 쓰진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제 미국의 본인이 개인적으로 뭔가 성공하고 싶을 때는 이 국뽕의 마인드를 잘 알고 있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 사람이라고 국뽕이 없겠어요? 미국 뽕 있죠. 아메리카가 세계 최고다.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사람들도 프랑스가 세계 최고다. 모든 민족은 민족주의가 있고 자기네 국가가 세계 최고다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고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또 서름 받고 있고, 뭔가 이제 자기 민족이 정말로 전 세계에서 별로인 민족일수록 국뽕 테크놀로지를 쓰면은 완전 쭉쭉 빨려요. 완전 먹혀요. 아시겠죠? 제 석사 때 지도 교수는 프랑스계 이민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프랑스계 뭐랄까 그 한국지사에서 일했을 때 이제 거기서의 그 경험들을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는 그런 뉘앙스로 그 프랑스에서 이민 온 프랑스 교수님의 그 뭐랄까 국뽕, 그죠? 프랑스 국뽕을 자극한 거죠. 그래서 뽑혔어요. 그래서 석사 펀드도 받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을 조합해 봤을 때
제가 프랑스계 회사에서 일했던 것이 아주 큰 역할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원래 공정하고 공평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뭐 학교에서는 세상은 공정하고 세상은 공평하고 막 이렇게 가르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인간 그렇지 않아. 아시겠죠? 제가 최근에 한국에 여행 갔는데 그 한 곤충학자를 만났어요. 곤충학자. 바이오테크놀로지 하시는 분인데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면 딱 알잖아요. 대화를 해보니까 딱 좌파더라고요. 딱 좌파. 그 예전에 그 문정부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지금의 윤정부를 굉장히 비판하고 좌파잖아요. 그렇죠? 그 면전에 대고 내가 좌파는 사실 뭐 이게 종북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랑 인간관계를 끊겠죠.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이랑 친해지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랑 친해지려면 이 예전에 문정부 때 했던 그 업적들 중에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그런 정책은 굉장히 좋았지 않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착 달라붙겠죠. 착 달라붙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세상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정치, 이 정치를 잘 아셔야 돼요. 미국의 좌파와 우파.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적의 석사 때 지도교수와 그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유럽을 탈출해서 청교도인의 후예인 백인 내국인 지도교수, 이게 제 박사 때 지도교수거든요. 요 두 세력을 좌파 스승 밑에서 공부하고 우파 스승 밑에서 공부한 거예요. 나의 의도치 않게.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미국의 그냥 정치를 빠삭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석사 때 지도교수는 프랑스 출신, 박사 때 지도교수는 미국에서 대대로 나고 자란 그 메이플라워호의 후손, 굉장히 보수적인 요런 미국 내국인. 아시겠죠?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님에게 이렇게 좀 좋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미국의 우파와 좌파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미국의 우파를 보수라고 합니다. 보수. 이 보수의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 미국을 이해하면 미국을 전혀 이해 못합니다. 미국에서 보수는 그냥 학교에서, 님이 지금 학교에서 그 뭐 인문학개론이나 뭐 정치학개론에서 그 기본적으로 나오는 우파 개념이 뭔가요? 자본주의적이고 경제 성장을 평등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상을 우파라고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리고 좌파는 이제 뭔가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좀 좋아하고 경제 성장보다는 평등을 중요시하는 개념이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이 뷰 자체가 좌파적 뷰입니다. 교수들이 다 좌파예요. 교수들이 다 진보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미국을 그걸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좌파적 뷰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레프트의 끝은 이제 친공산주의고 라이트의 끝은 친나치,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구도로 보기 때문에, 즉 공산당과 나치의 대결 구도로 보기 때문에 이 세계를 보는 눈이 사라지고 미국을 이해 못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나치를 굉장히 싫어해요. 아시겠죠? 나치는 우파가 아니에요. 나치를 far right, 극우라고 하는데 나치는 극우가 아니에요. 나치를 극우로 포장하고 극우로 묘사하는 세력들 자체가 진보입니다. 아시겠죠? 나치는 좌파예요. 그 아리안족들의 민족주의를 이용해서 국가 사회주의라고 하는 어떤 사회주의 형태의
그 일당 독재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게 히틀러의 사상이에요. 그리고 히틀러의 사상의 기본은 반기독교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태인을 학살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우파가 아니에요. far right이 아닙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히틀러의 나치는 좌파입니다. 아시겠죠? 좌파적인 생각이에요. 그것도. 그런데 학교에서는 far right이라고 가르치잖아요. 우파라고 가르치잖아요. 그 시선으로 미국을 보면은 미국이 제로, 미국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개인 방송 때문에 다른 개인 방송 채널이 가끔 추천 영상을 뜰 때가 있는데, 미국을 나치랑 동일시 보는 뷰를 가진 개인 방송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미국에 실제 한 번도 안 와보고 책으로만, 탁상공론적인 지식으로만 그 정치를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치를 far right으로 보기 때문에 이 미국도 far right적인 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나치로 보는 그런 이상한 뒤틀린 뷰를 가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좌파의 선동이고 좌파의 세뇌예요. 왜냐면 좌파의 본질은 반성경적인 사상이에요. 그런데 서구 사회에서는 내가 반성경적이다, 즉 성경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정당성이 없어요. 왜냐면 서구 사회의 뿌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에 반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서구인들은 그 사상에서 다 탈퇴해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공공의 적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공공의 적을. 그리고 우파가 왜 나쁜지를 좌파는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저스티피케이션, 정당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정당하게 딱 좋아 보이는 게 나치예요. 왜냐면 나치는 그 독일인이 우월하다 라는 그 사상을 바탕으로 이제 그 뭐랄까 유태인들을 학살했잖아요. 근데 그 면들이 어떻게 보면 평등의 개념에 위배되는 그런 사상이기 때문에 딱 그것만 본 거예요. 좌파들은 종교적으로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딱 그 부분, 평등의 이념에 위배되는 나치의 그 모습만 딱 보고, 이게 우파다, 이게 far right이라고 그 좌파 이데올로기를 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치가 right이 된 거예요. far right이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좌파들의 거짓말이죠.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파는 나쁜 거다 라는 사상을 자꾸 이제 사람들이 심게 돼요. 그래서 학교 정규 교육에서 정치학이나 인문학을 배우면 삐딱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삐딱한 시선으로 미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미국은 청교도적인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청교도 정신으로 미국을 바라봐야 돼요. 아시겠죠? 인문학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을 보는 뷰는, 보수는 성경적인 사상이에요. 이거를 아메리칸 컨저버티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 컨저버티즘이 가장 잘 구현되어 있는 그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 보수를 바라볼 때는 아메리카 컨저버티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성경적인 성서주의를 바탕으로 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다 보수예요. 우파. 아시겠죠?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자유하자. 성경이 우리의 인간의 삶과 무슨 상관이냐. 즉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반성경주의를 시전하는 게 좌파 진보예요. 자, 그럼 왜 프랑스가 좌파 진보랑 관련이 있냐면, 먼저 이제 제가 늘 말하는 킹 제임스 성경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킹 제임스 성경은 결국에 좀 얘기하자면 좌파 진보적인 유럽, 즉 좌파 진보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이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좌파 진보와 그리고 영국 왕실을 중심으로 한 청교도, 즉 오직 예수만이 진리이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상, 요게 이제 요게 라이트인 거예요. 영국 왕실을 중심으로 한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고 오직 예수만이 진리이다.
요게 라이트예요. 요게 보수 라이트의 어떤 뿌리예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과 유럽 전체 유럽적인 사상, 요게 이제 진보 좌파의 핵심이에요. 진보 좌파. 그래서 요 사상과의 대립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국이 그래서 자꾸 유럽이랑 안 섞이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럽이 아니다 계속 주장하는 게, 이 사상적으로 영국은 유럽이랑 안 섞여요. 안 섞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렉시트도 했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영국은 유럽과 동일시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교황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래 성경의 원문에 가장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을 편찬해 버립니다. 왜냐면 카톨릭이 교황권 유지를 위해서 그 번역을 할 때 좌파 진보적으로 성경을 번역해요. 즉 종교다원주의 관점으로 성경을 번역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이 보는 성경이랑 개신교가 보는 성경이 달라요.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카톨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좌성향을 지지하는 그런 본문들이 이렇게 많은 게, 그게 성경의 편집과 성경의 번역이 좌파 진보 목적을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래서 이제 제임스 국왕이 왕명으로 어떻게 했냐면, 성경의 번역을 완벽하게 해라. 그래서 그 신학자들과 언어학자를 총동원해서 성경의 원문인 그 히브리어 번역을 완벽하게 해라. 영어에 가장 가까운 번역으로 최대한 그 초대교회의 그 예수의 제자들의 사상과 유대교의 그 사상이 왜곡되지 않는 원문 그대로의 영어 성경을 번역하라고 왕명을 내립니다. 자, 그렇게 신약과 구약을 번역하게 되면 결국엔 번역을 완벽하게 해버리면 어떤 사상이 나오냐면, 오직 신은 하나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는 그런 사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청교도라고 하는 세력이 나와요. 청교도의 뜻은 퓨리탄. 그러니까 되게 성경에 우리는 깨끗한, 성경에 충성한다라는 뜻이에요. 퓨리탄이라는 뜻이 순수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완전 충성하는 세력들이 킹 제임스 성경책의 편찬으로 인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의 편찬으로 인해서 제임스 국왕은 영국과 프랑스, 아일랜드의 군주가 돼요. 그 청교도 사상으로 이 와습, 화이트 앵글로색슨 프로테스탄트, 즉 백인 개신교인이라는 세력을 만들어냅니다. 그 세력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처음부터 좌파는 아니었어요. 프랑스는 와습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개신교 전통이 굉장히 강한 국가예요. 근데 이제 개신교의 뿌리가 그러니까 영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국에서 개신교를 세력이 완성됐다고 보면 돼요. 물론 그 시발점은 이제 종교개혁, 뭐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뭐 칼뱅이나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 정신 가진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 그 개신교라는 세력이 이제 확고하게 굳힌 거는 영국이에요. 영국.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제임스 국왕은 영국과 프랑스, 아일랜드의 군주가 됩니다. 그 성경책으로 사상을 통합한 거예요. 근데 이제 프랑스는 이 그 주도권이 없잖아요.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건 영국 왕실, 그리고 영국의 의회, 그들을 중심으로 한 이 킹 제임스 성경책이 결국에는 이 영국에서 편찬됨으로써 영국이 이 개신교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돼요. 그 개신교의 뿌리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제 프랑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영국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의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통치받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게 피통치민족이라는 생각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좌파적인 생각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이게 좌파의 어떤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잉글랜드 내전을 겪으면서 누가 더 성경적이냐의 싸움을 했다고 하면은 그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이런 전쟁과 내전은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약간 성서주의에 반대하는 인본주의, 굉장히 르네상스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영국에 반대하면서 이제 막 싹트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킹제임스 성경책의 편찬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책의 편찬사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책이 편찬이 됐고, 그리고 그 킹제임스 국왕이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군주고, 그리고 이 킹제임스의 편찬을 했던 이 번역자들은 우리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편찬사를 보면 영미 사상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봐봐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냐면, 자, 왕 앞에서 성경책을 번역하고 편찬한 학자들이 우리의 주님 로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중세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중세에서는 왕이 절대적인 권력자고 이게 거의 신적인 존재인데, 왕의 면전에 대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 우리의 로드라고 그 신하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되게 충격적인 고백이에요. 근데 제임스 국왕이 이걸 받아들여요. 쿨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면 제임스 국왕은 이 영국을 비롯한 이 유럽인들, 서구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신세계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이 영국인들을 단결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자기가 이제 백성들에게서 뭐랄까 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하는,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신하들의 목을 벨 수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그걸 쿨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책을 편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렇게 해서 와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와습. 그래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와 아일랜드의 통치의 정당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국왕의 킹제임스 편찬이 영미 사상, 와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피통치민이 되는 거예요. 와습의 그 세계에 있어서. 근데 당연히 프랑스에서는 이제 좌파적인, 진보적인 그 영국의 그런 기득권에 자꾸 반발하고 싶은 거예요. 인본주의적으로 자꾸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그 의회에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들이 의회 왼쪽에 앉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레프트의 근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프랑스에서 왜 좌파 진보 사상이 일어나는지 알겠죠. 그 레프트의 근본적인 사상들이 결국에는 그 와습의 그 근본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이 프로테스탄티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 그 대혁명에서 왼쪽에 앉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좌파 진보적인 생각이 되게 강한 그런 컬처로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같은 와습이지만 결국에는 그쪽에서 이제 와습에서 이제 멀어지고 좌파 진보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게 프랑스 컬처예요. 그래서 프랑스랑 영국이랑 이게 미묘해요. 처음에는 친했다가 나중에는 멀어지고 뭐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의 관계는 굉장히 미묘하는데,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킹제임스 성경책을 이해해야지만 이 영미권의 문화가 보입니다. 유럽이 보이고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지 않고 인문학적으로만 생각하면 뭐 좌파는 항상 평등과 뭐 박애 정신으로 가득 차 있고, 뭐 우파는 뭐 이게 성장 위주의 뭐 그런 사람들이고, 그렇게 되면 그런 뷰로 가르치잖아요, 학교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뷰가 그래서 좌파 진보적 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의 세계를 굉장히 오해하게 되고 삐딱한 시선으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를 볼 때는 반드시 성경 중심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왜 식물학 얘기하다가 이걸 얘기하냐면, 미국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 미국의 문화를 설명하지 못한 채 제가 지금 뭐 식물학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은 님은 굉장히 오해한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백그라운드를 굳이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을 구성하고 있는 그 대부분의 그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수 우파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테크놀로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좌파 진보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는지는 이제 성경에 다 근원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있는 그대로의 것들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성향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 인위적으로 인간이 자꾸 시스템을 만들고 테크놀로지를 만들고 자꾸 인간이 뭔가를 계획하고 인간 중심적으로 자연을 극복해 나가는 사상이 이제 좌파 진보적인 거예요. 반성경적인 거. 잘 모르겠으면 이제 좀 쉽게 얘기하면 바벨탑을 보면 되죠. 바벨탑.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 즉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 그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즉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돌을 사용해서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건물은 높아질 수가 없어요. 기껏 높아져 봤자 뭐 사람 키보다 높아질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같이 그것을 중심으로 그 예배하고 종교 생활하라고 하는 구심점이 될 뿐이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그 인위적으로 테크놀로지, 즉 돌을 다듬고 뭔가 이제 뭐 석청이나 시멘트를 사용해서 이제 높은 건물을 세우는 사상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비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할 때 막 정말 휘황찬란한 조각이 들어가고 막 높은 건물들은 반성경적인 거예요, 사실.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이런 중세에 이런 교회 건물을 막 성당 같은 거 있잖아요. 카톨릭 성당이라든가 막 이런 거를 막 다듬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중세 로마 카톨릭 성당들 가보면 성당이 엄청 멋지고 화려하고 막 교회 그 성당 밖에 막 온갖 장식물이 막 있잖아요. 요거를 했던 사람들이 석공이에요. 석공, 메이슨.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좌파 진보적인 반성경적인 사상의 뿌리가 됩니다. 프리메이슨이라고 하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이 이제 왜 석공, 왜 돌을 다듬는 사람들이 좌파 진보적인 그 반성경적인 사상을 가진 조직이 됐는지 제가 설명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프랑스의 좌파 진보 운동이 인본주의적인 좌파 진보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카톨릭과 프리메이슨과 좌파 진보 문화 운동과 인본주의 이 모든 것들이 결합돼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를 레프트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개신교와 이제 카톨릭 굉장히 다른 정신 세계를 유럽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국이 그래서 청교도 즉 퓨리탄 완벽하다기보다는 최대한 성경에 적힌 내용대로 살려고 노력하자. 최대한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 하자라는 어떤 사상, 청교도주의죠. 청교도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영국에서 이제 싹 텄는데, 요 사람들이 이제 영국도 이제 영국마저도 결국에는 그 유럽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꾸 이제 변하게 되자 이제 이 사람들이 영국마저도 탈출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성서주의를 지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했던 영국마저도 이제 유럽의 영향을 자꾸 받게 되고
유럽화 되어 가는 영국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 탈출하다, 희망이 없다 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대륙인 아메리카로 건너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가서 그 이후에도 계속 왔겠죠. 그래서 청교도, 즉 개신교, 어떻게 보면 약간 뭐랄까 극단적인 어떤 성경 말씀을 추구하려고 하는 개신교 세력들이 다 미국으로 건너간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개신교, 그리고 미국 개신교는 매우 성경적입니다. 다른 전 세계의 개신교랑 다릅니다. 매우 성경적,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정신세계의 어떤 탑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의 뿌리예요. 아시겠죠? 그게 청교도라는 거야. 청교도. 이 사람들이 한국 개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안타깝게 한국 그 개신교는 그 미국의 개신교 정신, 즉 청교도 정신을 사실 잘 못 따라가고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그 청교도 정신을 이렇게 잘 이렇게 못 배우고 있어요. 그 한국 개신교가 미국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라는 거는 성서주의예요. 성서주의. 성경에 적힌 말씀이 진리이고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것을, 그 정신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즉 오직 예수만이 진리이고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이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진 게 청교도예요. 식물학 얘기하는데 이 얘기 왜 하냐고요? 중요해요. 지금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미국의 청교도인들은 미국에 정착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그 즐거워하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삶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진짜 믿음 좋은 개신교 청교도인들은 다 농사를 지어요. 농사. 아시겠죠? 한국이랑 다르죠. 한국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거의 좌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유교 때문이죠. 유교. 중국에서 온 그 공자님 사상을 계속 지키면서 공자의 제사를 계속 지내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춘추전국 시대에 제자백가 사상 중에 하나였던 공자에게 충성하는 사상들이 한국의 농촌에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농자 천하지대본 해가지고 그 뿌리가 이제 유교의 어떤 조선의 정신과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좌파입니다. 유교가 좀 좌파 반기독교적인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농촌과 한국의 농촌이 굉장히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미국은 농촌, 즉 식물을 재배하고 자연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 자연 그대로의 어떤 인생을 그 누리는 사람들은 다 청교도인들입니다. 청교도. 그래서 미국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세력의 기반이에요. 미국 농사.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실리콘밸리만 해도 한 2시간만 이제 실리콘밸리 외곽으로 차 타고 나가면 그 논밭이 펼쳐져요. 농사를 펼치고 있는데, 이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이 논밭이 진짜 넓거든요. 진짜 넓어요. 진짜 넓은데, 이 미국의 이 논밭을 가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넓은 그 평야에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크게 꽂아놓은 대형 플래카드가 보여요. 플래카드. 뭐라고 막 적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음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 지역에 가면은 뭐랄까 대평야에 그런 플래카드가 막 나붙기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음을 알고 있는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막 이렇게 쭉 플래카드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컬처가 있어요. 이게 미국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조금만 2시간만 또 차 타고 들어오면 실리콘밸리가 있거든요. 실리콘밸리는 테크놀로지의 온상이잖아.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근데 여기는 매우 좌파 진보적입니다. 여기는 거의 그 청교도의 후예라고 할 수가 없을 만큼 뭐 예수님 얘기하면 뭐 여기는 거의 뭐 돌 맞는 분위기예요. 뭐 예수님 얘기하면은 막 이렇게 증오의 대상입니다. 굉장히. 그리고 여기서는 이 반성경적인 운동이 활발해요, 실리콘밸리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유, 그게 퀴어 축제죠. 퀴어 축제, 동성애 문화 축제. 자, 동성애 문화 축제. 그래서 뭐 이제 게이 레즈비언 퍼레이드, 뭐 페미니즘 퍼레이드, 아주 좌파진보적인 곳이 실리콘밸리입니다. 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이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미국 이해 못합니다. 자, 그러면 님이 하려고 하는 식물 유전학은 당연히 식물의 그냥 유전자를 순수하게 공부하는 사상이 아니에요. 식물의 유전자를 변경해서, 즉 자연 있는 그대로의 것을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변경해서 인간에게 유익하게 사용하자는 주의예요. 즉 인본주의, 반성경주의, 이제 반청교도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님이 하려고 하는 식물 유전학이 그 미국의 청교도의 후예인 이 농부들과의 대립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님은 그래서 이 식물 유전학을 미국에서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프리메이슨의 어떤 철학의 핵심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님이 뭘 하려고 하면은 이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뭐고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진보적인 사상,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이 진보적인 사상을 구현하려고 하는 이 사상의 그 배후에 이제 프리메이슨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식물 유전 연구소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미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그 가면 정문 앞에 프리메이슨 로고가 딱 박혀 있어요. 그 각도기와 컴파스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이제 뭐 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하는 그 뭐 연구센터 가면은 다 하나씩 박혀 있는 게 이 프리메이슨의 로고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농부들이죠, 농부들. 이 미국의 농촌 지역 깡총 가면은 그 대평야에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는 씻김을 받음을 알고 있는가, 이런 메시지가 막 적혀. 이 미국 문화 이해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좌파와 우파,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아메리칸 컨저버티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교도주의, 이 프로테스탄티즘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님이 하려고 하는 식물 유전학이란 거는 사실 미국의 전통을 거스르는 이 안티 프로테스탄티즘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프리메이슨적인 사상의 어떤 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식물 유전학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님이 미국에서 식물 유전학을 공부하면은 이제 프리메이슨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거 님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인공지능 하잖아요. 인공지능도 이제 굉장히 프리메이슨적인 사상이에요. 인공지능은. 왜냐면 인공지능의 원리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지식을 하나로 융합해서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표현하자라는 주의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컴퓨터의 빠른 병렬 연산 기능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컴퓨터가 다 읽은 다음에 그것을 융합하는 하나의 그 지식 체계를 만들자가 인공지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야말로 이 좌파 진보 알고리즘의 핵심이고, 그것을 슈퍼컴퓨터로 구현한 것이 인공지능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만든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좌파 진보 사상가들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요 구도를 이해해야지만 미국이 보이고 미국의 테크놀로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좌파 진보 사상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헤드쿼터, 테크놀로지에 있어서의 좌파 진보 헤드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식물 유전학 같은 거 연구하는 회사들 실리콘밸리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 님이 이제 님의 종교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개신교인이 아닌 사람이 미국에서 이런 식물 유전학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반성경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님에게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뭐 인공지능이나 뭐 양자 컴퓨터 하고 싶다는 사람한테 똑같은 얘기 합니다. 컴퓨터야말로 이 시대에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개신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자꾸 인공지능 뭐 양자 컴퓨터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아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왜 개신교인이라고 하면서 왜 인공지능 컴퓨터 하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세계, 이 좌파진보적인 세상으로 가득 찬 이 컴퓨터 인더스트리에서 이 하나님이 이곳에서 저에게 이렇게 맡기신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제가 요셉이다, 내가 다니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요셉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 반성경적인 사상으로 가득 찬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 반성경적으로 가득 찬 그곳에 끌려가서 이 바벨론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저에게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을 하게 하시는 거는, 글쎄 개인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것이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세계 경제를 통합하고 세계 단일 정부가 들어서고 세계 종교가 통합되는 그 타이밍이 올 텐데, 그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 설명해 주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기보다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 종교의 눈, 즉 개신교의 눈이 없은 채 미국을 바라보면은 이게 그냥 무신론과 좌파주의 진보와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미국을 설명하면은 이 미국이 제대로 안 보여요. 그래서 미국을 바라볼 때는 이 성경의 가치관으로 미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면 미국 자체가 건국된 게 이 극단적인 성소주의자들이 세운 국가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즉 극단적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두 유럽을 탈출해 가지고 야 미국으로 가자 해가지고 세워진 게 미국이에요. 아시겠죠? 그거 미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뭐랄까 이 좌파 진보도 미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좌파 진보와 이 미국의 청교도 프로테스탄티즘, 즉 아메리칸 컨저버티즘은 이 대립 관계에 있어요. 그만큼 또 이제 미국 안에서도 이제 성경주의와 반성경주의가 또 대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지 안 따먹을지를 인간에게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컬처야말로 이 매우 성경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이 진짜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게 싫었다면 선악과 주변에다가 콘크리트 벽을 쳐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막 칼든 천사들을 이렇게 해놓고 먹으면 다 죽여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물론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옥에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배반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배반할 자유까지도 줄 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성경주의와 반성경주의가 아주 자유로워요. 미국에서는 이 개신교를 믿을 자유도 보장되어 있지만 이 미국에서는 사탄교를 믿어도 돼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땅이에요. 아주 성경적인 땅입니다.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에 왜 보수가 있고 왜 진보가 있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존중하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제 사상으로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미국 살아가면서 좌파 진보분들 만나면 리스펙합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의 길을 선택한 사람인 거잖아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